그럼 여기서 이제 기호를 정의해 볼게요. t 알파 컴마 누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t 누 커브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주면은 여기서 이 오른쪽 면적이 회색 면적이 알파가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 이 x좌표를 t 알파 누라고 정의할게요. 만약에 이 파란 것이 t 알파 커브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면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것이 n01이면 이 값을 우리는 z 알파라고 정의했었잖아요. 그것을 일반화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 t 누 커브인 경우에 이 값은 알파하고도 관련이 있고 누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t 알파 누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t critical value라고 불러요. 그러면 당연히 누의 값에 따라서 그리고 알파의 값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값들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드디어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근데 t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니까 t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봅시다. t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어요. x바에 대한 표준화인데 근사치죠. 왜냐하면 시그마를 몰라서 s로 분모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뭘 만족한다? t distribution with n-1 df를 만족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은 t density curve에서 마이너스 t의 알파 오버 2 n-1과 t의 알파 오버 2 n-1 사이에 있는 t density curve 아래의 영역은 당연히 넓이가 1-알파가 될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점이 t의 알파 나누기 2의 n-1이니까 이게 알파 나누기 2라는 얘기는 이것이 이 면적이 2분의 알파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지금 그래프는 t distribution with n-1 df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고 반대쪽 요 넓이도 2분의 알파가 되는 순간이 이 값이 마이너스 t의 알파 나누기 2, n-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금 빗금친 영역을 제외하면 이 영역의 넓이는 1-알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확률로 표현을 하게 되면 t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1-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뮤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을 얻게 되었네요. 그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값 크리티컬 밸류는 t의 알파 나누기 2, n-1이 되겠고 거기에 가중치를 곱해주죠. 가중치는 표준 편차인 s 나누기 루트 n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1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여기가 z였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그마였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t와 s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x바하고 s가 샘플 민이고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할게요. 즉 표본 평균이고 표본 표준 편차예요. 어디서부터 얻었냐면 노멀 퍼퓰레이션 정규 분포로부터 얻었고요. 정규 분포의 평균이 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뮤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을 찾을 건데 100 곱하기 1-알파 %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x바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t의 알파 나누기 2, n-1 곱하기 s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알파 나누기 2, n-1 s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1과의 차이는 뭐냐면 7.1절에서는 시그마를 알았기 때문에 시그마를 썼던 것인데 여기서는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s를 쓰면서 이것이 z가 아니라 t로 바뀐 것이고요. 7.2절에서는 큰 차이가 뭐죠? 여기서도 z를 쓰고 s를 쓰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7.2는 중심극한 정리를 썼기 때문에 approximately라는 말이 들어가죠. 근사적인 값인데 여기서는 정확한 값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1과 7.2 그리고 여기 나온 7.3절에 있는 내용들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upper confidence bound for mu는 한쪽 오른쪽에서만 제외한 거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x바 플러스 t 알파 n-1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파 나누기가 아니라 알파가 된다는 것이죠. 왜? 오른쪽에서만 알파의 영역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값이 t의 알파의 n-1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서만 제외한다면 lower confidence bound for mu는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with confidence level 100 times 1 minus alpha percent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도 샘플 사이즈 n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적절한 n을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width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알파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일단 식은 이렇게 만들겠죠.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2배 곱하기 이 오른쪽 부분을 w라고 정의하겠죠. 그랬을 때 이 식을 다시 바꿨으면은 이것은 n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n을 구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밑에 내용을 읽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이 s라는 거죠. S라는 것은 우리가 샘플을 얻어야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N을 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샘플의 크기를 결정하고 싶은데 샘플을 구하기 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N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S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N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N이 두 군데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N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면 Y는 이거 플러스 뭐 sin x 뭐 이렇게 돼 있다면 x는 하고 이걸 y로 쓰는 게 어려운 이유가 x가 이렇게 여러 군데 막 들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뭐 지수 안에 sin 함수 안에 뭐 이렇기 때문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t 안에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n을 계산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런 상황 속에서 샘플 사이즈 n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하는 방법은 적절한 n을 그냥 trial and error라 그러죠. 시도하고 에러 찾고 시도하고 에러 찾고 해서 찾아내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 n을 100을 해보고 이 width가 나오겠죠. width를 판단해보고 나 이거보다 더 width가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n을 뭐 200으로 늘려보고 400으로 늘려보고 800으로 늘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두 배씩 계속 늘려가면서 width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파트 1의 내용 T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점 1절, 2절, 3절의 내용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